공통 수학 2는 파트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기하학이에요. 기하학이라는 건 점과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같은 도형을 다루는 거고, 그 다음은 논리학에 가까운 집합, 명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겹도록 많이 들어보신 이제 함수라는 단원이 마지막 챕터가 되겠고, 첫 번째 점과 좌표부터 도형의 이동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쭉 이어지는 단원이니까 중간에 정수줄을 놓으시면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 거야. 여러분들이 뭘 배우는지 먼저 첫 번째 아셔야 될 테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좀 이름이 멋있지 않니? 해석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를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도형을 배웠죠? 도형을 배웠습니다. 뭐 삼각형 이렇게 놓고 평행한 보조선 그리고 뭐 동의각, 억각, 막곡지각, AA, 닮음, RHA 어쩌고저쩌고 배웠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그나마 조금 편안하게 배웠지만 사실 수학적 엄밀함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야. 보조선을 그리고 닮음을 증명하고 뭐 변 AB랑 뭐 닮음 B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기하학을 논증기하학이라고 합니다. 논증기하학을 쉽게 여러분들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좌표축에 도입한 적이 있니 그걸? 없죠. 그냥 삼각형 두 개 놓고 닮음을 증명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야. 유클리드라고, 기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에 보면 중3 때 기억납니까? 거기가 한참 공부 안 할 때죠.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해 보면 유클리드의 증명법 있었고, 뭐 가필드, 바스카라 여러 가지 수학자들이 증명한 거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논증기하학이고, 해석기하학은 말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딱 이거야. 뭐 일단은 데카르트라는 양반이 고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데카르트 어디서 들어봤니? 나는 사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철학자이자 사상가이자 수학자이자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천재인데, 이 양반이 고안한 아이디어는 아주 심플해요. 제가 이렇게 칠판에 그린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원이지. 원의 정의는 뭡니까? 한 정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 혹은 집합을 원이라고 하지. 근데 이 원을 제가 제 3자한테 전달할 때 명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대충 반지름이 어느 정도인지, 중심이 어느 정도인지 누군가에게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양반이 고안한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좌표축에 나타내자. 좌표축에 나타내고 마치 방정식처럼 계산을 하자는 얘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뭐 원 이런 걸 다 XY에 관한 관계식으로 표현하자라는 게 데카르트 기하학 혹은 해석 기하학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찍찍 긋는 걸 평면 직교좌표라고 하고, 여러분들 대학교 가시면 데카르트 평면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2차원 평면을 나타내는 걸. 자, 우리는 지금 고교 수학에서 배우는 건 딱 하나 빼고, 이 중에 이과생들만 기하 시간에 뭐 공간 도형 이 부분을 빼고는 다 해석 기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해석 기하학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도형을 접근해야 되냐 하면 항상 X좌표, Y좌표 기준으로 표현한다라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말은 어려웠는데. XY 좌표 기준으로 표현하시면 되고, XY 좌표의 관계식, 즉 방정식이 되겠죠. 걔로 표현하면 된다 라는 게 기본이고, 자, 우리 이 단원을 하기 위해 사실 점과 좌표 단원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많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복습을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결국은 제가 평면 직교좌표에 무언가 그릴 거야. 점이나 직선이나 곡선을 그릴 텐데, 그 중에 가장 뭐 점은 그냥 찍어버리면 되고, 좌표 잡아서 선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뭐 예전에 할 때는 잘 기억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또 다 까먹었을 것 같아.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얘는 지금 보통 선분 AB라고 하죠. 양 끝이 시점과 종점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쭉 근 길이가 유한한 애들을 선분이라고 하고, 그럼 제가 첫 번째 선분도 한번 그려볼게요.
어딘가 외부에 점이 있다. 나는 기호만 표시해 볼게. 자, 이 선을 뭐라고 불러? 마주보는 변의 중점으로 그은 선. 네, 중선입니다. 중선. 자, 중선이면 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증명 없이 중선을 3개를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알려져 있다라고 배우셨을 거야. 무슨 심이라고 하니?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맞죠?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되고, 삼각형에서 세 중선의 교점은 무게중심이에요. 이거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중학교 때도 배웠고 저랑도 했습니다. 근데 이 증명은 배운다라고 했어. 세 중선을 그었는데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 를 증명은 배우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냥 한 점에서 만난다더라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럼 제가 삼각형을 대충 발그림을 그려보면 중점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 여기도 중점, 여기도 중점.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남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요거 하나 배웠죠. 몇 대 몇? 2대 1. 이건 뭐 다 암기 수준으로 배웠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에서는 점과 좌표 시간에 정리 하나 더 배우는데, 여러분들 선행 시간에 무슨 정리 배웠는지 기억나? 조금 이따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 기억을 되살려봐. 파포스. 네. 이따 증명을 할 거야.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나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제가 선을 그릴 때 그 선만 그리더라도 무슨 선인지 바로 알아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었다. (2번) 선분은 뭐라고 부르니? 표현 정확히 하셔야 돼. 수선이야. 수직선은 이거고, 수직선은 이거고, 수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자세히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삼각형에서 수선의 교점은 수심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시면 되고, 고교 수학에서 수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최단거리. 이 점에서 이 선분위의 많은 점까지의 거리 중에 뭐 이렇게 거리를 구해봤을 때 가장 짧은 거리를 나타내죠. 가장 짧은 거리. 최단거리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수학에서 최단거리가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알겠지만 수학은 결국 한계를 구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아. 최소값, 최대값. 이 점에서 이 선분까지의 거리의 가장 최소값을 말하는 거니까 최소값의 의미니까 아주 중요하고, 하나만 더 제가 추가하자면 고교 수학에서 보조선의 90% 이상은 다 수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처럼 뭐 어려운 평행한 보조선 이런 건 거의 볼 일이 없어요. 거의 볼 일이 없으니까 수선만 잘 내리셔도 도형 문제는 대부분 깔끔하게 잘 풀립니다. 자, 또 정확히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3번은 무슨 선? 중점을 지나는데 수직이래. 그냥 이 그림에 다 나와 있지 않아? 수직, 2등분선. 오케이.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르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삼각형에서 그럼 수직 2등분선을 3개를 그릴 수 있죠? 3개의 교점이 뭘까요? 무슨 심? 외심. 오케이.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죠. 이게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정 어려우면 한번 그려보시면 돼. 제가 삼각형을 이렇게 랜덤으로 그리고 중점들을 찍어. 이렇게 찍고 중점에서 수직 2등분선 이렇게 그리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알려져 있고 왜 한 점에서 만나는지 증명은 마찬가지 없습니다. 얘는 외접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외접원의 중심이.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각 꼭지점까지 거리를 그으면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제가 굳이 지금 증명하진 않겠지만 요삼각형이나 밑변 같고 하나 직각이고 똑같을 거야. 그럼 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이렇게 원 그려볼 수 있겠죠.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들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알고 있는 게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있어야 돼? 빗변의 중점. 빗변의 중점에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학교 때랑 문제 스타일이 좀 다른데 중학교 2학년 때 보면 뭐 이 각 주어지고 요 각이 뭐 얼마냐 뭐 이런 거 많이 구했는데 그런 거 고교 수학에서는 뭐 별 필요 없습니다. 아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접원 그려보시면 이 각의 몇 배 나와야 되겠니 여기가? 2배 나와야 되겠죠. 원 단원에서 보면 이걸 원주각이라고 봤을 때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 나와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되고 맞지? 원주각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수직 이등분선은 제가 외접원의 중심이다 정도만 짧게 아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선이라고 해봐야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4번은 무슨 선이라고 해요? 오케이. 왜 또 이건 잘 알지? 신기하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외심은 바로 위에 써 있는데 하나밖에 안 남지 않았어? 내심입니다. 내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내심이라고 하죠. 근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다른 거는 고교 수학에서 별로 중요한 게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맞죠? 여기서 뭐 배웠니 우리? 중2 때 배우죠 이것도. A 대 B는 C 대 D. 그치? 자, 이걸 꼭 아셔야 되고 여기까지 문제 없어. 다 기억나지? 이 네 가지 선만 저는 명확하게 구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선 중에 제일 중요하고 앞으로도 제일 기억하셔야 되는 건 사실 각의 이등분선이 첫 번째고 저는 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 다음이 많이 쓰이는 게 수선, 보조선으로서 수선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 다음이 수직 이등분선, 중선입니다. 중선이고 제가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건 중선이랑 각의 이등분선은 다르다라는 거. 중선은 표현법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이건 중선이지. 마주보는 변에 중점으로 그은 선이니까 중선이고 얘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니까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둘이 같지 않아요.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릅니다. 절대 주의하셔야 되겠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지? 이제 선은 여기 앞부분은 쉽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평면 직교좌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쪽을 보통 우리가 이제 X축이라고 하고 이쪽을 Y축이라고 하지.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는 특별한 멘트가 없는 이상 다 직선거리, 최단거리 말합니다. 최단거리. 자, 그럼 데카르트란 양반이 두 점을 이 좌표축의 X좌표, Y좌표로 나타나기로 했대. 우리는 그 약속 그대로 따라갈게. 그럼 얘가 X좌표가 있을 거고 Y좌표가 있을 거예요. Y좌표, X좌표. 자, 그럼 이게 선분 AB 사이의 거리 되겠죠. 제가 그린 요 그림이. 그럼 이 거리를 그냥 X좌표, Y좌표 식으로 연산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한 번만 증명하고 사실 뭐 여러분들 수준에서 증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좌표에서 이 좌표 뺀 거죠. x2-x1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겠지. 이제 뭐 이용해서 AB 거리 표현하면 되니? 네,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루트 씌워주면 되지. AB의 제곱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 맞습니까? 이거는 저는 그냥 문장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얘는 x좌표의 차의 제곱이고 y좌표 차의 제곱이지. 예, 맞습니까? 어쨌든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순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에서 얘를 빼고 제곱을 하든 얘에서 얘를 빼고 제곱을 하든 똑같이 나오겠지. 제곱할 테니까. 그냥 x좌표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에 루트 씌워주면 그대로 두 점 사이의 거리다. 이제 여러분들이 평면 직교좌표에 두 점을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리는 그대로 이 공식대로 구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뭐 마음속 깊이 와닿진 않을 텐데 아까 제가 수업 초반에 기하학은 논증기하학, 해석기하학 두 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해석기하학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사실 훨씬 쉽습니다. 그 쉬운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게. 자, 제가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증명을 할 텐데 그러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이 도형을 일단 좌표축에 표현을 해야 돼. 좌표축에 표현할 텐데 항상 방정식 형태로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최소의 미지수로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미지수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식이 복잡한 거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원래 의미가 있는 점이 꼭지점 3마리랑 일반적으로 중점은 우리가 라지 M이라고 쓰니까 4점이야, 4점. 근데 4점을 다 랜덤으로 좌표축에 놓고 미지수를 잡으면 미지수가 8개 필요합니다.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오케이? 그럼 미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얘를 좌표 평면에 이렇게 표현할 텐데 가장 편안하게 최소의 미지수로 표현하려면 저는 얘를 원점으로 데려올게. 이 삼각형을 뭐 이렇게 비틀든지 해서 그대로 원점으로 데려오고 얘랑 얘랑은 그럼 x축 위에 놓인 두 점으로 표현할게요. 근데 좌우 대칭으로 놓여야만 하겠죠. 얘가 중선이면. 자, 간단합니다. 자, 그럼 저 그림에서 중점이 원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 어딘가 A 이렇게 삼각형을 데려왔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이야? 자, 그럼 이 점은 어쩔 수 없이 미지수를 두 개를 잡아야 될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제가 X축 위에 이 변 BC가 X축 위에 놓이게 그리고 가운데 중점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뒀으니까 얘를 만약에 제가 C,0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얘는 자동으로 뭐니? 마이너스 C,0이죠? 미지수 3개로 표현했습니다. 여기까지 돼. 최소의 미지수를 일단 표현한 거고 자, 여기서 좀 얼척없는 식이 좀 나올 텐데 제가 심심해서 AB제곱 플러스 AC제곱을 한번 구해볼게. 자, AB제곱.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면 루트는 없죠. 루트는 없습니다.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제곱은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돼. 자, 계산 좀 빨리. 여기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 없어지고 A제곱, C제곱, B제곱, A제곱, C제곱, B제곱이니까 다 2번씩 더해지죠? 맞아.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하학이 무슨 기하학이라고? 해석기하. 이 식을 한 번만 해석해 보시면 돼요. 아니, 뭘 해석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라고 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결국 이 거리의 제곱 아닙니까?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a-0의 제곱, b-0의 제곱에 루트 씌워줄 거 아니야. 이게 am의 제곱이랑 똑같죠. 맞아. 그 다음에 c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거리의 제곱이지 mc제곱입니다. mc제곱 혹은 mb제곱이라고 봐도 되죠. 여기까지 됐어? 증명 끝?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증명이랑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제가 보조선 같은 걸 그린 게 아니죠.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닮은 같은 거 찾은 게 아니고 그냥 좌표축에 이쁘게 표현한 다음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해봤어. 해봤더니 이 식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 식을 다시 해석해봤더니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와 같다라는 걸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식으로 증명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시면 이건 지금 해석기하학으로 증명을 한 거고 제가 알기로 사범대에 나온 이제 선생님들이면 대학교 때 이거 논증기하학으로도 증명하는 거 나옵니다. 제가 볼 때 학교 선생님 중에 아마 한 10명 중에 한 분은 이거 논증기하학으로도 증명이 가능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중학교 때처럼 뭐 RH, 이걸로 증명하려고 하면 어마무시한 식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도구를 하나 더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정리를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고 해요. 옛날 수학자 이름입니다. 뭐 책마다 파포스라고 나오기도 하고 파푸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됐죠?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중선에 관한 어떤 정리 하나 제가 지금 수업을 했어요. 여기까지 됐지? 선의 종류. 잠깐만 끊고. 왜냐하면 같은 계산을 반복하기가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자, 이제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을 볼 텐데 얘는 두 가지를 다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조건에 맞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식으로 계산도 하실 줄 아셔야 돼. 그냥 계산만 냈다 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비중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표현하는 거. 자, 먼저 약속.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자, 내분한다라고 하면 내자가 안내자죠. 이 선분의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안쪽에 있어야 되고 자, 이쪽을 눈에 보기 좋게 A, B라고 했을 때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하면 항상 왼쪽에 써 있는 점 기준이에요. 왼쪽에 써 있는 점 기준으로 해서 A부터 B까지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하면 왼쪽 점부터 그 내부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M,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편의상 이걸 수직선이라고 할게 제가. 2차 평면 직교좌표에서 증명할 수도 있겠으나 식이 좀 복잡하니까 자, 수직선 위에 A점, B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A점, B점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수직선 위에 점이니까 좌표가 하나밖에 없죠. 이걸 그대로 제가 P점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인데 그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이 두 좌표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 그럼 이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P점의 좌표를 모르죠? 모르니까 제가 X라고 할게요. X-X1 자,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그대로 선분 길이의 B를 알고 있으니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비례식은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으니 이렇게 될 겁니다.
이쁘게 표현해 봅시다. 이거 이쪽으로, 이거 이쪽으로. 그럼 얘 1을 넘기면 n 플러스 n의 x. 자, 이렇게 되겠고, 제가 증명은 한 번만 할게. 자, 이게 내분점의 좌표를 m과 n, 그 다음에 두 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표현한 거죠. 심플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번 증명이 끝났으면 제가 내분점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걸 증명할 수는 없겠지. 여러분들이 실제 계산할 때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하면 항상 왼쪽 점 기준이라고 했어요. 왼쪽 점, 오른쪽 점을 그대로 쓰시고,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항상 이 모양이에요. 둘 더한 게 분모로 가고, 크로스로 대각선으로 곱한 게 곱해서 더한 게 분자로 갑니다. nx2 플러스 nx1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저는 수직선에서 증명을 했으나 평면 직교좌표에 y좌표가 있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되실 거 되겠지? 자, 뭐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분점까지만 하고 제가 쉬었다 할게요. 자, 내분점은 그럼 그 선분 AB 안쪽에 있으니까 내분점이라고 부르는 거고, 외분점은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선분 AB의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데 M과 N의 크기에 따라 찍히는 점의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자, 항상 왼쪽 점 기준이라고 했어. 근데 M이 N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찍힐 수밖에 없어요. A부터 그 점까지가 M, 다시 그 점부터 B 점까지의 거리가 N. M이 더 크면 선분 AB에 B의 오른쪽에 찍힐 수밖에 없지. M이 더 큰데 이쪽으로 찍힐 수는 없지. 그럼 M 대 N인데 N이 더 클 거 아닌가. 그러니까 M이 크냐 N이 크냐에 따라 모양 자체가, 찍히는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 그림에서 얘는 스몰 m이 더 큰 거고요. 만약에 더 n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찍혀야 되죠. 연두색으로 그린 건 m보다 n이 더 클 때. 여기까지 이해돼? 항상 왼쪽 점 기준이야. 이 알파벳, 선분 알파벳을 임의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A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가 m, 다시 그 점부터 B 점까지의 거리가 n. m 대 n. 근데 크기에 따라서 이 오른쪽인지 A점의 왼쪽인지는 그때그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자, 얘도 한 번만 제가 증명을 해보고, 자, 그럼 아까랑 똑같습니다. 제가 이 점의 x좌표 그리고 외분점의 좌표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길이는 x-x1이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x-x2지. 자, 그럼 x-x1 대 x-x2가 m 대 n이 나오면 되겠지? 자, 이렇게 되겠고, x 포함 안에 왼쪽으로 넘기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 나오겠죠. 근데 이 식은 정확히 이 식이랑 똑같은 모양인데 가운데 부호만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나오지? 가운데 부호만 마이너스입니다. 가운데 부호만 마이너스 부호 나오면 외분점이다 라는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고, 가장 주의할 부분은 외분점은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이 있는 거죠. 내분점은 플러스니까 둘이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하지만 외분점은 자리를 바꾸면 가운데 부호가 음수니까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외분점은 조금 주의를 당부를 하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예시 문제를 좀 봅시다.
자, B스텝 16번부터 한번 볼게요.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2일 때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구할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있느냐. 5루트 2가 거리인데 두 점 사이의 거리래. 그럼 루트 X좌표 차의 제곱, 얘에서 얘 빼고 제곱. 그 다음에 순서 상관없다라고 했죠. 얘에서 얘 빼고 제곱.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양변 제곱하시면 좌변 50이고 이걸 굳이 전개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A-2의 제곱은 25니까 A-2는 플러스 마이너스 5겠지. 플러스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자, 그럼 스몰 a는 7 또는 마이너스 3. 자, 둘이 더하면 그냥 가볍게 4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제가 하나 정도만 더 볼게요. 자, 18번. 화면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5와 점 5,-1을 꼭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되도록이면 주어진 점의 좌표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정사각형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주어진 점의 좌표가 B니까. 그럼 얘는 대각선이지. 대각선. 대각선의 길이를 먼저 구해볼게. 그럼 OB의 길이는 루트. 얘는 지금 5,-1이고 얘는 원점이니까 0,0이죠. 자, 5에서 0 빼고 제곱, 마이너스 1에서 0 빼고 제곱, 루트 26이지. 자, 루트 26인데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제가 뭐 K라고 했을 때 여기는 루트 2K죠. 1대 루트 2니까. 아, 그죠? 그럼 이거 그대로 뭘로 나누면 되겠니?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냥 루트 13이 되겠고 그럼 넓이니까 루트 13 제곱하시면 되지. 그냥 13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한 문제 그냥 풀고 넘어갑시다. 20번 상이라고 적혀있는 거. 자, 이건 뭐 최소한의 과학적인 지식 요만큼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좌표 평면에서 A는 0,10을 출발하여 매초 3의 속력. 자, 속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속력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일단 방향은 문제에서 지정을 해준 방향이고 Y축을 따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고 B는 원점을 출발하여 매초 4의 속력으로. 자, 그럼 고교 수학이나 물리나 다 똑같은데 당연히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밖에 안 배웁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보통 우리가 시간은 t라고 많이 쓰죠. 그러니까 시간을 미지수로 잡아야 되고 t로 먼저 표현을 하셔야 돼. 뭘? 좌표를. 이거는 문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매초 3의 속력이고 하나는 매초 4의 속력이라고 했어요.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속도는 방향을 포함하는 물리량의 개념이고 속력은 그냥 크기만 있습니다. 얘는 그냥 이쪽 방향으로 죽어라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오는 거래. 다만 시간당 움직이는 게 달라지죠. 지금 매 초라고 했으니까 둘 다 단위 시간은 초를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t초 후에 좌표만 그냥 표현하시면 돼. t초 후의 좌표. 원래 A점의 초기 좌표는 0,10이에요. 그죠? 이 그림상 0,10인데 왜 이렇게 안 보이니? 자, 0,10인데 t초 후면 3t만큼 이동했지. 아래쪽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3t만큼 이동했으니까 t초 후에는 x좌표는 그대로 0일 거야. 근데 아래쪽으로 3t만큼 요만큼 이동했다고. 그럼 y좌표는 10-3t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그냥 3t가 아니야. 원래 초기 위치가 10이니까. 그 다음에 b는 처음 위치는 0,0이었어요. 원점 출발해서. 근데 매초 4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t초 후에는 여기 어딘가 가 있을 텐데 얘는 y좌표는 0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4t만큼 양의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이제 A, B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A, B 사이의 거리는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시면 됩니다. X좌표 차의 제곱. 자, 얘에서 얘를 빼든 얘에서 얘를 빼든 제곱하면 16T제곱이죠. 그 다음에 Y좌표 차의 제곱. 얘에서 얘를 빼든 얘에서 얘를 빼든 반대로 빼든. 저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이쁠 것 같아. 자, 그럼 근호 안을 제가 그대로 계산해 보면 여기서 9t제곱 16t제곱이니까 25t제곱 마이너스 60t 플러스 100이겠지. 그럼 얘를 근호 안이 t에 관한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구할 수 있죠. 참고로 우리가 고교 수학 물리에서는 허시간이나 음의 시간은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멘트가 없더라도 시간은 자동으로 0보다 큰 거예요. 시간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건 대학 물리에서 배우시고 그럼 여기서 아무 조건이 없더라도 일단 t는 0보다 큰 거야. 자, 그럼 근호 아래만 봤을 때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죠.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굳이 바꿔야 될까? 아니죠. 대칭축만 알면 될 거예요. 대칭축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2차 한계수분의 1차 한계수 5분의 6은 양수가 맞죠? 그러니까 t가 0보다 크면 여기 어딘가 0이 있을 때 요만큼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즉 5분의 6일 때가 그대로 최소란 얘기죠. t에다 그대로 5분의 6 집어넣을게요. t에다 그대로 5분의 6 집어넣으시면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앞에서부터 여기는 12 곱하기 6이니까 72 맞니? 응. 맞겠지 뭐. 얼마 나옵니까? 루트 8인가? 루트 8이니까 루트 8? 루트 8이 왜 나와? 잠깐 뭐 계산 잘못하지 않았어? 그냥 8? 그냥 8이죠. 64니까. 네. 8 구해주시면 되겠고 t가 5분의 6일 때 최소값 8을 가진다 라고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과제를 해보시고 저는 딱 중요한 문제들만 보고 자, 21번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다음 직선 위의 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그림은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만 그려볼게. 자, y는 x 플러스 1이면 뭐 바로 다음 단원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기울기 1이고 y절편 1인 직선입니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1, 마이너스 2 여기 어딘가 있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b는 5, 2니까 제가 눈대중으로 대충 보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럼 저 직선 위에 점이 연락에 많은데 그 점 중에 같은 거리,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 자, 요 점을 찾으라는 얘기죠. 요 점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그럼 여기서 풀어내는 방식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냥 미지수 두 개로 표현하는 거. 이 점을 제가 A, B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P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관계식을 작성할 수 있는 게 A, B가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관계식 만족해야 되죠. B는 A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풀어내셔도 되고 한 번에 B 자리에 그냥 A 플러스 1을 쓰셔도 돼. 보통은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그냥 이렇게 쓰겠죠.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제가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Y좌표는 자동으로 A 플러스 1이에요. 그죠? 미지수 한 개로 표현하시면 된다는 얘기. 자, 그럼 여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항상 근호가 나오니까 저는 제곱을 해서 바로 쓸게. PA의 제곱. 저는 이걸 이용해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 거리 제곱이면 X좌표 차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 얘에서 얘 뺀 거 제곱.
이거랑 PB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차항은 쓸 필요가 있을까? 없지. 이 차항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 양변에서 똑같이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6a니까 4a고 좌변 1 더하기 9니까 10이고 자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12a 25 플러스 1이니까 26 자 a 1 나오죠. a가 1이면 b는 2 되겠고 제곱의 합이면 그대로 5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 네, 맞습니까? 여기도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요거 하나 정도는 제가 살펴볼게요. 자, 이 24번 문제는 부연 설명을 조금 하면 점과 좌표에서도 이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먼저 뭘 구해야 될까? 외접원의 중심을 구해야 되지. 그럼 외접원의 중심을 구할 때 아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외심은 작도는 어떻게 한다고? 뭐의 교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인데 수직 이등분선을 다 구할 거냐?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여기는 심플하게 외심만 구하면 되니까 원이 이렇게 외접원이 이렇게 있으면 외심의 특징은 어느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든 반지름으로 다 똑같이 나오면 되죠. 그죠? 외접원의 중심을 제가 편의상 P라고 합시다. P라고 하면 저 세 꼭지점 A까지의 거리를 구하나 B까지의 거리를 구하나 C까지의 거리를 구하나 똑같이 나오면 될 거예요. 그죠? 수직 이등분선을 막 세 개를 구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히 점과 좌표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자 그럼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거리의 제곱도 같겠지 뭐. 맞지? 자 그럼 외심을 제가 먼저 구해야 되니까 외심을 편의상 x, y라고 합시다. 다 좌표로 표현하고 방정식 풀어낼 거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자 그럼 PA의 제곱은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고 PB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제곱 y-3의 제곱이고 PC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미지수가 2개인데 관계식이 2개 이상 주어진 게 맞습니다. 연립방정식만 이쁘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렇게 연립. 자 이렇게 연립하면 2차항은 다 날라가죠.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하나씩 나오니까 1차항 밑으로 여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상수항 4, 1 더했으니까 5고 자 여기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상수항 4, 9 더했으니까 13 맞지? 네, 다 왼쪽으로 넘깁시다. 넘기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4y 자 4로 나누는 게 이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연립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립하면 마찬가지 가운데는 똑같을 거야. 2차항은 다 날라가고 여기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날라가고 자 1차항 밑으로만 전개 여기 6y 플러스 9 뭐 이렇게 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 넘기면 로 나누면 자 이렇게 2번 관계식 나오겠죠. 나옵니다. 자 그럼 연립 첫 번째 식 그대로 쓰고 두 번째 식에 2 곱해서 쓰시면 그리고 더하시면 외심의 y좌표는 0 나오고요. x좌표는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됐어?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외접원에 제가 중심을 구했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점부터 A, B, C 세 점 중 아무 점까지나 거리 구하시면 되죠. 어느 거리를 구하셔도 똑같습니다. 이걸 P라고 했을 때. 자, 저는 편의상 PA 구할게요. 지금 A점은 문제에 2,1이라고 주어졌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X좌표 차이제곱. 자, 루트 10. 뭐 간단히 나오지. 템? 바로 밑에 거. 상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막상 시험에 나오면. 오히려 3학년 애들이 더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3학년 때 이거 최소값 구하여라라고 하면 막 미분을 배워서 미분을 하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자, AB가 실수범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각각이 루트 안에 갇혀 있으니까 둘을 한 번에 쓸 수는 없지. 한 번에 쓸 수는 없습니다.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루트 5는 아니죠. 그리고 첫 번째 안 되는 게 그거고 두 번째는 이놈의 최소값은 둘 다 0일 때네. 얘가 최소일 때는 둘 다 얼마일 때입니까? A가 1이고 B가 3일 때 최소죠. 각각이 최소를 가지는 A, B가 다르지. 다르면 우리가 한 방의 최소값은 그런 방식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0,0이 최소인지 1,3이 최소인지 혹은 그 둘의 가운데 있는 어딘가에서 최소인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다고. 없으면 얘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내셔야 돼. 나는 이 식을 멍하니 바라보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식은 결국은 원점부터 A, B까지 거리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고. 이 같은 식을. 맞아? 누군가 나에게 0,0이랑 A, B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얘에서 얘 빼고 제곱, 얘에서 얘 빼고 제곱해서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게 해석이라고. 얘는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보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식을 작성하겠죠. A-1의 제곱, B-3의 제곱, 루트.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럼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돼. 0,0이랑 1,3은 고정된 정점입니다. A, B는 이 좌표축에 랜덤으로 있는 점이죠. 랜덤으로 있는데 이 거리 합이 최소가 되려면 A, B가 어디 위에 있으면 될까? 여기 선분 위에 아무 데나 있으면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는 직선이니까 최단거리 나오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딱 하나의 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A, B는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다 두 점까지의 거리 합이 직선으로 최소가 나오니까. 그럼 애초에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A, B 값은 구할 수가 없고 최소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값은 그냥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죠. 루트 얼마? 10. 2번. 오케이? 이거 진짜 많이 까먹는 부분이라 이건 두 문제 다 풀어보세요. 27, 28. 뭐 각각의 이거 같은 패턴이니까 자, A, B가 실수일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뭐 그놈 한 방에 쓰고 쫙 이차 함수를 구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석. 얘는 원점과 A, B. 얘는 A, B랑 3,4 사이의 거리. 얘는 A, B랑 6,-2 사이의 거리. 얘는 A, B랑 1,-2 사이의 거리죠. 이 거리의 합이 통째로 최소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봐. 그려보면 첫 번째는 3,4.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2. 첫 번째는 원점이죠 사실. 그 다음에 1,-2. 내가 여기 좌표 평면 어딘가에 이렇게 점을 잡을 거야. 점을 잡을 텐데 원점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이 거리의 합이 최소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계산으로 구할 수 있을까? 여기는 기하학이라고 해서 계산으로 구하는 거랑 관점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럼 두 개씩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오. 결국은 이 네 점을 이으면 볼록 다각형, 사각형이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얘랑 얘에 집중을 해볼게.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거랑 이거 A, B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A, B에서 여기까지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이 직선 위에 어딘가 있어야 되죠. A, B가. 여기까지는 이해돼?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됩니다. 되는 거 맞죠? 응. 맞겠지? 응, 맞지? 여기 있어도 이거 더하기 이거고 여기 있어도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이 길이 나와요. 두 번째는 얘랑 이 선분거리의 합. 저 점의 원점까지의 거리랑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6,-2까지 거리예요. 그 두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여기 써야겠네. 그지 않아? 그래야 이거 더하기 이거 직선 여기 있더라도 이거 더하기 이거 직선. 그러니까 두 개씩 묶어서 생각했을 때 두 개가 최소가 되는 점은 이 위의 유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잖아. 네 개면 두 개씩 두 개씩. 어디 쓰면 되겠니? 지금 둘에. 교점에 있으면 되겠네. 여기 쓰면 되잖아. 여기 쓰면 이거 더하기 이거도 직선으로 최소고 이거 더하기 이거도 직선으로 최소니까 여기 있을 때가 최소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단원이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최소가 되는 A, B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교점을 찾아야 되고 얘는 지금 그 문제는 아니잖아. 최소값만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 첫 번째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마주보는. 얘는 그러니까 그림이 좀 필요한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두 점을 순서상 매칭을 이렇게 마주보는 점이 아니라 이렇게 두 점 잡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합이 최소가 되려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있는 점이 없지. 그러니까 크로스로 잡으셔야 돼, 두 개를. 이해됩니까? 한 번만 풀어보셨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처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얘에서 얘 빼고 제곱, 이거. 얘에서 얘 빼고 제곱. 자, 둘 다 루트 40이죠. 루트 40이면 2루트 10이지. 자, 그럼 4루트 10 나오겠지. 최소는. 됐어? 4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자. 물론 이 점이 막 6개까지 나오진 않겠죠. 여기까지는 푸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지금 아주 처음 보는 건 아니니까 29번